그 다음에 이제 을간을 할게요. 을간. 페이지 29페이지. 자, 을간은 어떻게 되죠? 을간은 기, 천기, 량, 천량, 자, 자미, 월, 태음 이렇게 되죠. 그죠? 천기는 뭐예요? 천기는 임기응변이나 기모가 있는 별이죠. 기모, 꾀가 있는 별이죠. 자, 이게 이제 화록이 되면 어떻게 돼요? 꾀가 많고 임기응변의 지혜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역동성이, 천기는 움직이는 별이니까 동이죠. 동인데 무슨 동이에요?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머리가 움직이는 별이죠. 그런 역동성이 생기는데 최대한으로 돼서, 즉 정신적인 운동을 하는데 상당히 정신적인 생각, 정신적인 연구, 이런 정신적인 운동을 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별인데, 그죠? 겨울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태음 자체도 뭐예요? 계획의 의미가 있죠. 계획에 착오가 생기고 계획에 실패가 생기고 투자에 착오가 생기죠. 태음하기에 가장 큰 의미는 투자, 착오죠. 자, 그래서 너무 머리를 잘 돌리다 보면 결국 생각에 차고 투자에 착오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즉 물은, 그죠? 물극증반, 물은 끝에 일어나면 뒤집어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보충 2를 보시면 자, 천기는 뭘 의미해요? 신경을 의미하죠. 천기는 신경이에요. 천기 화기가 되면 신경에 문제가 생겨요. 신경을 주한다. 천기 화록이 되면 신경이 튼튼하고 정신 상태도 건강한데, 그죠? 정신적으로 건강한데, 이런 정신적인 건강한 걸 갖고 천량은 이론에 탁월한 별이고 잘 따지는 별이죠. 따지는 별이라서, 그러니까 정신적인 운동을 많이 하고 신경이 좋다 보니 천량 화건으로 자기 이론이 확고히 형성이 되죠. 확고히 형성이 되는데, 형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미 화관은 뭐예요? 관록의 별이니까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어요. 그죠?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신경과민이나 태음하기로, 신경과민이에요. 결벽증이 생기죠. 결벽증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기월이 이렇게 같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인신궁의 기월, 이렇게 인신궁의 기월이 같이 있으면, 그죠? 처음에는 신경 상태가 좋았다가 나중에는 태음화기로 신경 상태가 나빠져서 신경과민, 신경예민 상태로 변할 수 있는 속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결벽증이라는 건 가장 결벽증이 심한 별이 뭐예요? 태음과 염정이죠. 염정은 전세에 보면 염정 청백격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결벽증이 심한 별이 태음하고 염정이고요. 이 두 별들은 뭐예요? 집안에서 지저분한 것도 잘 못 봐요. 근데 웃기는 게 좌우궁에 동월 같은 거 있잖아요. 동월. 이 태음이 굉장히 결벽증이 심한데 천동의 게으른 별하고 있으면 이성은 또 달라져요. 동월은 잘 안 치우고 이렇게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너저분하게 있는 걸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동월 있는 사주 가지고 이제 만약에 오면은 치우는 거 참 싫어하네요 라고 말하면 맞아요. 그거 거의.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병간요. 병간은 어떻게 되죠? 페이지 31페이지요. 자, 병간은 동기창염이죠. 동기창염이죠. 자, 천동은 뭐를 의미해요? 감정을 의미하죠. 그래서 천동화록이 되면 감정 상태가 좋다가 염정화기가 되면 감정이 어떻게 돼요? 깨져버리죠. 감정이 깨진다. 그래서 이제 뭐 불면증에 걸리거나, 그죠? 불면증에 걸리거나 신경이 불안해지는 정신 상태가, 신경이라기보다 정신이 불안한 상태가 되는 상황으로 오죠. 자, 그 다음에
염정은 정서를 주하죠. 31페이지예요. 염정은 정서를 주하는데 이 정서가 천기는 뭐예요? 생각이죠. 생각이 어떻게 돼? 확고해지고 만족해 되는 상태로 해내서 문창 화가로 어떻게 돼요? 만족한 상태가 되는데 염정 화기가 되면 그죠? 감정적으로 피 흘리는 일이 생기는 거죠. 감정적으로 감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동화록은 연애 시절의 몽환적인 아름다움이라면 염정하기는 뭘로 나타나요? 연애 좌절. 감정이 깨지니까 연애 좌절이 나타나요. 염정의 화기는 연애 좌절이 나타나요. 이 병간의 사화를 통해서 우리는 회자 정리의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며 기쁨과 만족을 반드시 슬픔을 불러일으킨다는 걸 나타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보충이려. 천동은 하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의 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의 성이잖아요. 우리가 임신이나 이런 상황은 자전선도 봐야 되지만 천동의 상황도 잘 봐야 돼요. 아이의 상이다. 근데 천동 화록이 되면 어린아이가 어떤 투정을 하더라도 부모가 다 받아주듯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늘 천우신조의 기회와 행운이 따른다. 그건 무슨 얘기야? 복흉 화 길의 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들다가 나중에 좋아지죠. 자, 그래서 하늘과 같은 마음으로 걸림이 없이 살다 보면 늘 복이 따른다. 왜? 천동은 무슨 성이니까? 복성이니까요. 천동은 복성이니까. 자, 우리가 천동 가지고 보시면 천동은 감정의 별, 아이의 별, 복룡의 화길의 별, 복성의 별, 하나 더 자수성가의 별이다. 이렇게까지 천동을 외워 놓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음에 계획을 세우고 천기는 계획이니까 계획이 굳건해지죠. 계획이 굳건해지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문창은 뭐예요? 약속, 신용이죠. 그런데 화가가 되면 약속, 신용이 상당히 좋은 거죠. 결국 스스로 세웠던 계획과 약속에 의해서 강제로 되는 관제가 걸리죠. 염정화기에 중요한 관제의 별이다. 우리가 중요한 관제의 별 3가지 있었죠. 큰 별로 지금 태양화기 앞에서 했었죠. 태양화기,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검은화기, 그 다음에 염정의 화기. 이게 중요한 관제의 별이죠. 그죠? 관제의 별. 그 다음에 이제 잡성으로는 뭐 있어요? 잡성으로는 잡성으로는 백호.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관삭, 관부. 그죠? 이런 것들이 천형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관제랑 관련된 별들이죠. 자, 그 다음에 정관은요. 정관 페이지 32페이지요. 정관은 뭐예요? 월, 동, 기, 거죠. 월동기거. 태음은 뭐예요? 돈이죠. 태음은 돈이죠. 돈의 의미가 이제 4가지가 있잖아요. 태양도 돈인데 태양은 현금으로 그냥 쓰는 돈. 태음은 돈인데 돈은 어떤 돈? 저장하는 돈. 무곡도 마찬가지죠. 무곡의 돈은 쓰는 돈 거의. 천부의 돈은 저장하는 돈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태음은 재성인데 재성인데 돈을 많이 갖고 있다 보면 천동, 정신적으로 충만함이 생기죠. 그죠? 정신적으로 충만함이 생기다가 이제 겨울이 되면 어떻게 돼요? 화과로 어떻게 돼요? 천기화가로 그죠? 뭔가 천기는 변하니까 이런저런 변화를 하고 싶어지다가 이 천기화가는 선천에 있는 것보다 대한이나 유년에서 만나는 천기화가가 더 화가의 의미를 증가시켜요. 그거는 이제 암기해 두세요. 화가 됐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검은합의로 돈 때문에 시비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죠? 자, 32페이지요. 태음은 재성인데 태음이 봄을 만나면 돈이 여름을 대철을 만나서 재적인 충만한 만족감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이러한 만족감이 극대화되면 태음이 겨울을 만난 것처럼 거문하게 성질처럼 변해버린다.
거문하기는 12구설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돈이란 어떤 시점에서는 필경 12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이 정관사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또 태음이라는 건 뭐예요? 장이죠. 저장하는 거. 저장의 의미가 있는데 이 저장을 혼자 감춰두고 쓴다 보면 누군가가 그 돈을 끄집어내서 쓰고 싶죠. 그래서 12구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충이려. 태음은 뭐예요? 정서 감정의 별이죠. 정서 감정. 아주 부드러운 감정의 별이에요. 감정의 별이기도 하다. 33페이지요. 태음 화록이 되면 정서적으로 만족스럽고 감정적으로 원만한 상태가 된다. 그러나 이런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면 그러한 감정을 화권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죠.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어지고 그러한 변화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변화하고 싶어지고 그 변화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불만, 의심이 생기고 회의가 생기고 불만이 생기게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관여. 자, 무관여.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관여. 무관은 뭐가 되죠? 무관은 탐, 월, 필, 기가 되죠. 탐월, 필기. 그죠? 탐월, 필기. 탐낭은 뭐예요? 탐낭은 교제나 접대의 별이죠. 그죠? 그래서 탐낭 화록이 되면 교제나 접대를 상당히 잘한다. 그러나 이 탐낭 화록도 겨울이 되면 너무 꾀가 지나치면 어떻게 된다? 실수가 나온다. 그죠? 꾀가 지나치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너무 꾀를 많이 쓰다 보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기화기가 되면 항상 뭐예요? 도덕적 수양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 33페이지요. 33페이지요. 무관은 탐낭은 교제나 접대를 잘하거나 수단이 원활한 별이다. 교제, 접대, 수단을 잘 쓰는 별이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지나치다 보면 교활하게 되고, 그죠? 교활하게 되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식의 의미가 생기게 된다. 자, 그래서 무관을 통해서 34페이지요. 이 무관을 통해서 교제도 중요하고 수완도 중요하지만 그 밑바닥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항심이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은 항심이 없는 거가 되죠. 천기화기는 마음이 어때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오늘은 이 말했다 내일은 저 말했다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34페이지요. 참낭은 정도하다. 자, 도하다. 정도하다. 도하죠. 탐낭 화록이 되면 이삭의 집착 대상이 되어. 탐은 탐할 탐자죠. 탐. 이리처럼 탐하는 거죠. 탐낭이. 그래서 이리처럼 탐하는 상황이 돼서 연복을 누리게 되지만 그러다 보면 태음학원으로 주변에 뭐가 많이 따라요? 여자들이 많이 따른다. 태음학원은 여자들이 많이 따른다. 그래서 여자들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다 보면 뭐가 돼요? 우필화과로 두 번째 부인을 삼기도 하고 두 번째 부인을 삼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천기화기로 천기는 가무사죠. 가정이 어지럽게 되기도 한다. 가무사로 가정이 어지럽게 된다. 가무사. 무자가 왜 이렇게 될까요? 이거예요. 가무사로 가정이 어렵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기간요. 자, 기간은 이제 어떻게 돼요? 34페이지요. 기간은 올해가 이제 기간이니까 무탐 양곡이죠. 자, 무탐 양곡. 무곡은 행동으로 돈을 벌지 그냥 생각으로 돈을 버는 별은 아니죠. 그래서 막 움직여서 무곡 화록으로 돈을 버는데, 그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행동으로 돈을 벌다가 나중에 문곡 화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겉만 번지를 하고 유명무실한 성질이 돼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신용을 상실하는 일이 생기죠. 신용 상실이 생기죠. 그죠?
자, 페이지 35페이지요. 무곡은 재성이다. 자, 재성인데요. 무곡 화록이 되면 돈을 벌게 되고, 돈을 벌게 되면 그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돈을 유지하고자 하는 탐욕이 생기고, 그래서 무곡하고 탐랑하고 둘이 만나는 무탐격은 굉장히 돈에 관한 욕심이 많은 별이죠.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천량화가 이해타산적으로 변해서 맨날 이렇게 잘 따지는 별이 화가의 천량화가, 자세히 살피고 가장 잘 요령 있게 따지는 별이 천량화과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문곡화기로 예의와 염치를 잃어버리는, 문곡화기의 상황이 된다. 자, 그 다음에요. 페이지 36페이지요. 자, 경간요. 경간은 뭐죠? 일무월동이죠. 그죠? 일무월동. 태양은 뭐예요? 태양은 귀를 주하는 별이지 불을 주하는 별은 아니죠. 태양은 귀를 주하는 별이다. 그래서 귀의 속성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천동화기는 복성인데, 천동화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천동화기는 복성인데, 천동화기가 되면 복에 뭐를 걸어요? 복에 시비를 건다. 복에 시비를 거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화기는 자기 재주를, 태양이라는 거는 공공의 의미가 있고 대중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중에게 자기 재주를, 자기의 귀적인 측면을 한껏 드러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복에 시비를 거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평불만이 생기게 되죠. 왜 쟤만 저렇게 유명해져? 이러고 불평불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페이지 37페이지 보충 일을 보시면, 태양은 공명정대의 성으로, 태양 화록이 되면 공명정대한 처세로 모든 이의 존경을 받죠. 자, 매우 공명정대한 별이죠. 여기에 천연까지 있으면 더 공명정대하죠.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공명정대한 처선을 행동과 권위에 뭐를 갖다 줘요? 무곡은 행동의 별이니까 행동에 권위를 갖다 줘요. 아, 저 사람 행동은 믿을만해. 이렇게 권위를 갖다 주는데,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결벽증이 돼서, 결벽증이 가장 심한 별이 태음이죠. 태음과 염정이요. 결벽증이 심해져서 결박적인 처사로 매사를 너무 어떻게 하게 깔끔하게 처리하려고 그래요. 깔끔하게 처리하려고 해서 결벽적 처사가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인의 불평, 불만을 사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사화의 운용을 이 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을 해보시는 요령을 터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신간요. 자, 신간은 어떻게 돼요? 거일곡창이죠. 거일곡창. 자, 거무는 뭐예요? 거무는 입을 의미하고, 그죠? 그 다음에 시비를 의미하고, 구설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뭐, 회의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별이고요. 그래서 검은 화록이 되면, 그죠? 말로 돈을 벌거나, 그죠? 말로 돈을 버는 일을 하거나 이래서 이제 주로 뭐가 많아요? 뭐 저기 아나운서도 있고요, 그죠? 누구야 그 장윤정이 남편, 걔도 이제 거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학원 강사나 거일 자체가 외국을 의미하니까 외교관도 많죠. 그래서 이제 암성 때문에 마음을 많이 써야 돼요. 어두운 거니까 마음을 많이 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검은 화록으로 꽃이 피다가 문창화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실언을 하든지 문서상 오류를 짓든지 이런 일이 생기게 되죠. 그죠?
또는 이제 말에 실수가 생기는 거죠. 말을 제일 잘하는 건 거문의 록이 아니라 거문의 화권이에요. 거문의 록은 그렇게 말을 잘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일을 한다. 말로 가지고 돈을 번다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말을 굉장히 잘한다는 거문의 화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충 1이요. 38. 거문은 의심의 별이다. 의심의 별인데, 의심, 회의심, 의심의 별인데, 화록이 되면 회의심이 극강해. 이게 뭘로 변해요? 연구심으로 변하죠. 연구심으로 변해서 집중과 창조의 원력 내게 되며, 그렇게 하다 보면 뭐게 돼? 대중에게 이로움을 주죠. 태양화권으로 대중에게 이로움을 주고, 대중에게 도움을 주고, 그래서 이름이 나지만, 문곡화가는 명성을 얻지만, 이름이 나죠. 명성을 얻지만 문창화기로 세월이 흘러 그 집중력과 창조력이 쇠약해지다 보면 명예손상이 온다. 자, 명예손상이죠. 그러니까 명예를 문곡화가로 얻었다가 문창화기로 명예를 손상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신간 대한이나 유년이 되면 특히 뭐에 조심해야 된다? 인간관계에 조심해야 된다. 왜? 인간관계에서 말로 인해서 명예손상이 오는 일이 생기게 돼서 시비구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내가 조금 낮추는 단계로, 낮추는 상황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간요. 페이지 39 임간요. 임간은 뭐죠? 량, 자, 보, 무죠. 자, 천량은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크게 형극의 의미, 음덕의 의미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천량 화록이 되면 음덕의 의미로 더 많이 작용하겠죠. 그죠? 음덕의 의미로 작용하는데 이 천량 화록이 결과적으로 음덕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무곡화기로 결절의 일이 생기죠. 결절 박탈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천량 화록, 원래 천량은 돈을 싫어하는 별인데 청고한 별이라서 돈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청고한 별이 화록이 되면서 청고성이 없어지다 보면, 그죠? 무곡 화기로 돈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겨요? 결절의 일이 생기거나 재산을 박탈당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재산을 박탈당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천량 화록이 가장 음덕의 별로 많아서 천량 화록을 대안해서 천량 화록으로 움직이거나 이러면 음덕의 의미가 극으로 변해요. 물론 살성이 있으면 애로사항이 있긴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천량 화록을 칠 때 로또 같은 거 잘 돼요. 복권 같은 거 잘 되고요. 자, 페이지 40페이지요. 천량은 대표적인 노인성이다. 천량 화록은 노인의 지혜와 경륜이 한껏 발휘되어 노익장을 과시하는 모습이다. 자, 노익장을 과시한다. 그렇게 지혜와 경륜으로 일처리를 하다 보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원로가 되며, 그죠? 자미화권으로 존경받는 노인이 되죠. 그죠? 자미화권 노인성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원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도움으로 명성을 날리게 되고, 그죠? 좌보화가 세상 사람들을 도와주어서 명성을 날리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지혜와 경륜의 노인이 세월이 가서 병이 들거나 총기가 흐려지면 극단적으로 고집스럽고 고립을 자처하며 거극 자멸에 이른다. 왜요? 무곡은 뭐의 별이니까? 고독의 별이니까. 극단적인 고독감에 시달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이요. 개간. 개간은 뭐죠? 파, 거, 월, 탐이죠. 그죠? 파군 화록으로 많이 개창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탐낭화기로 탈의 일이 생기죠. 파군 화권으로. 자, 이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개간. 파거, 월탐. 그죠? 자, 파구는 뭐예요? 파구창신의 의미가 있죠. 파구창신.
구와 신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술 업계고 신을 새로운 걸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굉장히 많고요. 변화가 하면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파구는 겸상의 의미가 있으니까 뭐의 의미가 있어요? 동업의 의미가 있죠. 그죠? 동업의 의미가 있어서 합작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잘 진행이 되다가 탐낭화기로 뭐의 일이 생겨요? 탈의 대표적인 속성이 탈이죠. 돈도 없어지고 사람 관계도 끊어지는 탈의 일이 생기게 되죠. 자, 그래서 42페이지. 파군은 파구창신의 별이다. 파군화록이 되면 옛것을 새롭게 갱신해 면목일신하게 된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이목과 주목을 받게 되고, 거문학원으로 주목을 받고, 그죠? 주목을 받고, 어두운 게 학원으로 확 드러나는 거죠. 그 이목과 주목은 정서적인 만족과 안정감을 가지고, 태음은 정서의 의미니까 정서적인 만족감을 주게 되고, 정서적인 만족감을 주게 되고, 그렇게 세월이 가다 보면 새롭게 창조할 만한 에너지가 딸게 되므로 그런 상황에서의 갱신은 반복적인 지출로 인한 박탈을 초래한다. 그래서 이제 파군화록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하면 안 되는 게, 파군화록은 항상 누구랑 만나요? 탐낭화기랑 만나기 때문에 어느 적당한 선에서 뭐 투기성 있는 걸 하다가 손을 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끝까지 가다 보면 뭐가 돼요? 탐낭화기로 돈을 다 털리게 되는 일이 생기게 돼요. 이 7, 8항 사주들이 가장 투기적인 요소가 강한 사주들이라서 항상 파군화록은 탐낭화기랑 만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물론 탐낭화기 입장에서는 파군화록을 만나서 탐낭화기의 흉의가 좀 많이 감소되긴 하지만, 그래도 파군화록이 어느 정도 돈을 벌었다 싶으면 어느 선에서 끊어져야 되는 게 이 개간의 이 사화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이제 몇 페이지까지 했냐면, 자, 42페이지. 정리하자면 어떻게 돼? 위에서 말한 십간사화의 유기적인 성질에 대한 원리는 단순히 뭐 갑간의 화록은 염정이다, 갑간의 염정학이다라는 것을 암기하지 마시고, 이런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어간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운세라 아니면 명반을 분석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명반 분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